귀염둥이들 마지막 시간 진하게 보겠습니다. 네. 아이돌 보시는 분들은 저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정보통신 정보통신 이야 형님 괜찮아요? 아유 고생이네. 귀염둥이들 정보통신 잠깐만 펴볼까요? 네. 정보통신 잠깐만 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지개 한번 피겠습니다. 마지막 힘들 테니까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네. 괜찮죠? 머리가 아픈데? 아니 사냥개들이라는 드라마 알아요? 알고 있음? 봤음? 아, 사냥개들 보고 아내랑 그거 따라하다가 네. 서로 복싱 해보자고 했는데 한 대 제대로 맞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네. 좋습니다. 여기 복싱 했던 사람 있나? 형님 몇 년 했어요? 한 달. 형님은? 1년? 형님은? 2달? 좋습니다. 네. 복싱은 진짜 강한가? 좋습니다. 여기 세 분 끝나고 따라와요. 저희 뒷골목에서 야차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네. 귀염둥이들. 네. 아이고,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네. 역시. 형님, 카톡 하십시오. 제가 5,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귀염둥이들. 아이고, 이거 복싱. 난 주짓수를 한 3년 정도 했는데. 네. 네. 내가 울린 초등학생 수가 영동고 수강생보다 많을 거예요. 네, 꺾고 찢고 애들 막 엄마한테 가서 이러고. 왜냐면 걔네랑 맞짱을 뜨면 제가 성인이기 때문에 손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짓수 도장에서 네, 어른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대회가 있으면 샤워를 한 3일을 안 해요. 왜냐면 이런 것도 좀 공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겨드랑이로 이렇게 밀고 네. Y존으로 감싸고 네. 이러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난 복싱도 이제 중간 끝나면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파이터 기질이 있어가지고 네.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푸드 파이팅만 했더니 뭔가 파이터에 대한 걸 다시 살려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괴롭히는 애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괜찮죠? 네. 이거 좋습니다. 귀염둥이들 여기 잠깐 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 잠깐 놀았으니까 살짝 좀 펴보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중간중간 물어보니까 괜찮아요? 네. 아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이 부분을 거의 날렸대요. 다른 학생들도 맞습니까? 정보통신하고 인공지능 거의 날렸대는데. 그쵸? 그죠? 읽어보라고만 하고. 왜냐면 학교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 단대부고는 여기가 시험 범위에 넣어놨다가 뺐어요. 왜냐면 너무 문제 낼 것들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용어들만 좀 정리를 해놓고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인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부정적인 변화에다가 살짝만 밑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알지 모르겠네. 우리 양적 공리주의자 누군지 기억납니까? 벤담이 만든 감옥이 하나 있는데 잠깐 형 좀 보시면 감옥이 이렇게 한 3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죄수들이 있어요. 죄수들이 있는데 가운데는 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명을 죄수한테만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간수는 어둡고 죄수는 항상 밝죠. 죄수가 간수를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는데 항상 감시당한다는 느낌은 받죠. 그래서 이걸 뭐에 비유하냐면 여기 교실에도 달려있네요. 지금 여기서 누군가가 우리를 볼까요? 안 볼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보는지 안 보는지. 근데 항상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죠. 이런 걸 혹시 들어보신 분 무슨 티콘이라고 합니까? 파놉티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보사회의 문제점 판옵티콘
항상 CCTV 때문에 감시받는 느낌이 든다. 파놉티콘 사회가 출현할 수 있음. 괜찮죠?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할 수 있음. 괜찮죠? 여기까지 살짝 적어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래쪽도 여러분들 중요한 용어들만 좀 챙겨놓을 건데 잠깐만 용 좀 보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잠깐만 용 좀 보겠습니다. 우리 연애 해보신 분들 여자친구 사귀면 무슨 스타그램 많이 해요? 럽스타그램. 네, 네, 마이크 들어가면 안 돼요. 럽스타그램. 우리 럽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막 이런 거 많이 하죠. 샵 4월, 샵 벚꽃, 샵 그녀와 데이트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만약에 내가 SNS에다가 럽스타그램 사진을 올렸는데 지울 수 없다면 여러분도 올릴 겁니까? 아니요. 다음 여자친구를 위해서 올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온라인에다가 어떤 게시물을 올렸을 때 우리는 그걸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만 해요.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이걸 잊힐 권리라고 하죠. 잊힐 권리. 괜찮죠? SNS에서 검색 엔진에서 나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정보 삭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흉악범죄자들이 뭐야 내 신상 정보 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이거 지워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걸 들어주는 게 타당해요. 거부하는 게 타당해요. 거부하는 게 타당하죠.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성폭행 범죄자들이나 흉악범죄자들은 신상 정보를 함부로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잊힐 권리랑 알 권리가 항상 상충해요. VS 하나만 적어두십시오. 괜찮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저작권 침해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항상 과제 같은 거 학교에서 부여받으면 수행평가할 때 어디다가 일단 검색해 봅니까?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검색해서 비슷한 자료 있는지 찾아보죠. 그럼 어떤 사이트 가게 되면 결제를 해야지만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이트는 그냥 올려놔요. 그래서 두 가지의 입장이 있는데 정보는 개인의 사유자산이다. 정보, 사유론. 아니 정보가 돌고 돌아야지 양과 질이 모두 다 상승하지. 이걸 정보 공유론이라고 하죠. 오케이? 정보를 사유제로 볼 것인가 공공의 자산으로 볼 것인가 이런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래쪽으로 살짝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래쪽에 표현의 자유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SNT에 무슨 카페가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막 글을 올려요. 윤리 선생님 수업은 너무 좋은데 면상이 보기가 싫어요.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피부는 너무 검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다가 나의 이야기를 필터 없이 쓰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반면에 상대의 무슨 권이 침해당해요. 인격권이 어느 정도 침해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내가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상대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개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는 건 딱 네 가지예요. 파놉티콘, 잊힐 권리, 알 권리,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인격권 침해 이런 대립되는 가치들만 좀 챙겨두시고 우리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컴온. 네, 우리 아래쪽 보면 정보사회에 필요한 윤리의 기본 원칙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쉬운 내용들이죠. 이것도 집 가서 한번 그냥 읽어보기만 해보십시오. 괜찮죠? 그 다음에 어차피 여러분들 서술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짜잘짜잘 암기할 필요 없어요. 괜찮죠? 그러면 우리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뉴미디어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나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뉴미디어의 특징에다가 이렇게 별표. 그러면 뉴미디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SNS나 인터넷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밑줄을 치겠습니다. 자유로운 정보 교류가 가능해. 한 방향이 아닙니다. 서로 양방향으로 가능하죠. 이걸 쌍방향성 서로 간의 교류가 가능하다. 쌍방향성.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는 여기다가 밑줄을 치겠습니다. 정보의 소비자가 동시에 생산자로 활동할 수 있음. 이걸 능동화라고 해요. 능동화. 내가 소비도 하면서 생산도 할 수 있음. 능동화가 되죠. 그 다음에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사회문화 시간에도 배울 건데 요새는 10시에 이 드라마 한다. 이걸 기다릴 필요가 없죠. 다 뭘로 보면 됩니까?
OTT, 넷플릭스, 웨이브 이런 걸로 보면 되죠. 그래서 정보를 생산하는 시점과 소비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졌어요. 비동시성 괜찮죠? 비동시성.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다수에게 획일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여기다가 밑줄 소수의 사람과 특정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탈대중화. 예전에는 신문 나오면 모두 다 읽었었는데 요새는 개개인마다 소비하는 정보가 다르죠. 탈대중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입니다.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여러 매체들이 단일한 정보망으로 통합하는 특성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화가 되기도 하죠. 괜찮죠? 종합화까지 정리하시면 우리 특징들 싹 다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 뉴미디어 사회의 윤리적인 문제가 나와 있는데 뭐 허위 정보다, 책임질 사람이 없다, SNS의 부작용이 일으킨다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아래쪽입니다. 어디다가 별표 칠 거냐면 여기다가 살짝만 별표. 그 다음에 펜 내려놓고 형 좀 보겠습니다. 네. 난 진짜 무서운데. 여러분들은 SNS를 거의 맹신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정보가 나오면 야 이런 일이 발생했대. 실제로 SNS에서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났대라고 하면 그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냥 받아들일 뿐이죠. 그래서 요새 유럽에서 학교 과목으로 많이 채택하는 게 뭐냐면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역량이고 아마 여러분들 직업 못 정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관심을 좀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보를 판단하고 필터링 해나가는 거.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 지금 학교 과목으로 많이 설정이 돼 있는데 학교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옵니다. 온라인의 정보를 진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미디어 문해력이라고 해요. 미디어 문해력.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그래서 온라인의 정보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도 하나만 챙겨두십시오. 괜찮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귀염둥이들 개념 확인 문항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OX 푸는 시간 4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4번까지 천천히 한번 풀어보십시오.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할 건 해야 돼요. 오케이? 4번까지 한번 풀어보십시오. 어이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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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응원합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죠. 2분. 어,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푸는 학생들 있으니까. 네, 레알 2분. 삼십 초. 네, 혹시 몇 개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네, 15초. 슉. 아니, 예전에 초반에 강사 생활할 때 스파르타 학원에 있었었는데, 스파르타 학원 알아요? 거기 신체 포기각서 내고 막 애들 떠들면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이런 학원. 면접을 봤는데 보자마자 합격했어요. 아, 그딱 원장님이 관상을 보더니 우리 학원에 적합한 인재라고 보자마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의 강사 1위였어요. 그냥 들어가면 애들이 그냥 조용한. 왜냐면 그때 애들이 이제 고1 애들이 많았어가지고 좀 지금은 머리도 기르고 했었는데 제가 20대 땐 반삭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들어가면 저 새끼 좀 위험하다. 약간 덴저러스하다. 그래서 뭔가 싸해지고. 그래서 제가 그 학원에 있었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왜냐면 공부라고 하는 건 약간 하고 싶어서 해야 되잖아요. 뭔가 의욕적으로 해야 되고 배우면서 좀 즐거워야 되는데 억지로 막 시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뒤로는 막 애들을 혼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학원에서도 안 혼냈었는데 그래서 뭔가 어릴 때 다녀봤어요 스파르타 학원? 뭐 개빡센데 여기 대치동은 그런 데 없나? 몇몇 학원들 그런 데는데 엄청 빡세고. 네, 여러분들도 뭐 에? 반삭한 거 제가 여러분들 카톡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이미지를 좀 넘겨 바디 프로필하고 해가지고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귀염둥이들 여기 잠깐 놀았으니까 우리 여기도 해결해보고 사실 수업 오기 전에 좀 고민을 했어요. 이 부분 그냥 날려버린 다음에 심화적인 부분을 할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잠깐만 귀염둥이들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틀리면 배점 깎이는 건 똑같아요. 여기 중요하지는 않지만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오케이?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 내가지고 수업하는 거니까 이 정도 내용들은 좀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컴온! 네. 일단 1번부터 천천히 한번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어를 잘 봐야죠. 정보 공유론자들은 여기다가 밑줄, 저작권을 폐기에다가 밑줄. 얘네들은 정보를 사적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입니다. 근데 우리 아래쪽에 배타적 권리에다가 동그라미. 이러면 사유론자들만의 입장이죠. 공유론자에다가 X. 그 다음에 우리 3번에 정보의 폐쇄성을 조장한다? 아니요. 공유론자들은 개방성을 이야기하죠. 폐쇄성에다가 X. 그 다음에 공유론자들은 정보 격차의 완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 대신에 공유론자들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포기해야 되죠. 저작자가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사유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래쪽 가보시면 정보공유론자들은 지적재산의 제한 없는 공유, 제한 없는 공유에다가 살짝만 동그라미, 하나의 공유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마찬가지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 협력의 산물이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히려 저작권을 보호하는 게 기회를 박탈한다고 보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래쪽에 상업적인 거래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자유롭게 교환하자고 하죠. X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칠 권리랑 알 권리인데 우리 1번에 개인은 자기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있어야 한다. 이거 이칠 권리죠. 그 다음에 이칠 권리의 보장이 알 권리의 침해로 이어짐을 강조한다. 알 권리가 침해당해 라고 했으니까 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아래쪽에 사생활 보호가 제한될 수 있어. 공익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사생활은 제한할 수 있어. 이러면 이칠 권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칠 권리의 확대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이칠 권리의 확대에 반대했으니까 알 권리가 되겠죠. 오케이? 얌. 공익을 위해서라면 미안합니다. 이거 나이스지죠. 그래서 여러분 3번에 알 권리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거 미안합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제한될 수 있어. 네, 저한테 카톡 보내십시오. 여기도 5,000원. 그 다음에 우리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인터넷 방송, 지상파, DMB와 같은 뉴 미디어는 기존 매체가 인터넷이나 땡땡 기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기기입니까? 모바일 괜찮죠? 모바일. 그 다음에 우리 2번 보시면 뉴미디어의 땡땡은 대중이 정보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생산된 정보에 여기다가 동그라미, 피드백에다가 동그라미. 그럼 위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뭡니까? 이거 잘합니다. 쌍방향성.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까요? 비판적인 사고 능력 제일 중요하죠. 무슨 력? 미디어 문해력. 이거 잘합니다. 그 다음에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활자, 음성 등의 정보를 모두 무슨 신호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디지털.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수용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성? 비동시성. 오케이. 괜찮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래쪽 가보시면은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는 일방적 관계다. 아니요. 쌍방이죠. 일방에다가 X. 그 다음에 생산자가 정한 시간에만 제공받는다? 아니요. 언제든지 정보를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뉴미디어에 능동하는 다양한 의견이 담긴 정보를 즉시 수집해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확히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저장 복제 전송이 용이해졌다.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5번은 어디가 틀립니까? 윤리적인 책임의식이 훨씬 약화되었죠. 강화에다가 X. 그 다음에 SNS의 활성화는 정보 공유를 촉진하지만 동시에 허위 정보가 확산될 수 있고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비판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없이에다가 X. 괜찮죠? 그러면 우리 뒤쪽에 내문항 푸는 시간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거 풀고 인공지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애매한 거 이슈? 나? 문자로 저한테 보낼래요?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네. 그다음에 귀염둥이들 직보 때 제가 여기다가 항상 질문해야 돼요. 여기다가 010-9891-8240. 네, 전 여친 생일로 만든 이 번호. 오케이? 여기다가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괜찮죠? 푸는 시간 4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3분. 맞습니다. 그게 세금 거죠. 네, 맞습니다. 잠깐 다녀오십시오. 2분. 네, 항공모함이었고. 네, 마지막 1분 정도 있다 보겠습니다. 아이고. 푸는 학생들 있으니까 쉬. 네, 마지막 30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사문 안 듣고 현윤만 들으시는 분 손? 꽤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 과목 중에 이것만 들어요? 사회 중에? 좋습니다. 네. 영동고 사회문화가 선택자 수가 더 많지 않나? 윤리가 제일 많아요. 의외네. 다 사문이 많은데 윤리 몇 명입니까? 130명? 107명? 사문은? 사문 선택자 수 아시는 분? 90? 윤리가 많구나. 1등급이 13명? 우리 반에 다 나올 것 같은데. 네. 좋았습니다. 아이고 귀염둥이들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네 마지막 네 문제 보고 인공지능 빠르게 하고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지개 한번 쭉 펴십시오. 그 다음에 미리 좀 물어볼까? 나 직보 때 못 온다. 그럼 못 오는 사람 있겠죠? 뭐야 못 오는 사람 없음? 애매해서? 아이고 다? 아이고 좋습니다. 음. 아니 난 여러분들 첫날이고 국어랑 같이 봐가지고 좀 못 오는 학생들 있을 줄 알았는데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귀염둥이들 슬슬 입을 열기 시작하니 우리 뒤에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1번은 너무 쉬워요.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그래야지만 정보 평등이 가능하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번 너무 쉬워가지고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래쪽에 제가 이런 문항들 푸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귀염둥이들 항상 답은 어디서 나와요? 3, 4에서 나오죠. 3, 4에서. 그러면 갑의 전면금지에다가 동그라미. 근데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면금지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네. 모두 금지할 필요는 없어. 이게 2번이 되죠. 괜찮죠? 괜찮죠? 네, 항상 3, 4에서 나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3, 4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갑이 주저리 얘기했는데 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의합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아래쪽은 그렇죠. 오케이? 괜찮죠? 쟁점은 갑과 을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귀염둥이들 아이고 네 아이고 귀염둥이들 아이고 10분 뒤면은 나 영영 안 볼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 종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고 어느 정도 결과 나와야 저랑 같이 할지 말지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3분의 1 정도는 갈릴 거예요. 안 나온 친구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친구 이렇게 갈릴 거니까 우리 마지막 10분 빡세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귀염둥이들 여기 보시면 자녀를 자꾸만 SNS에다가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애기의 동의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는데 부모가 인위적으로 올린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동 청소년 베이비들도 보호의 대상이면서 주체이기도 해.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 다음에 4번 문항은 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답 1번입니다. 다 맞은 사람 부처 핸즈업. 엘리네 산서. 네, 좋습니다. 아, 이거 하나 틀리신 분? 아, 이거 좋습니다. 아마 2번이겠죠. 그래서 2번 문제에 대해 손가락 잘해야 돼요. 네, 카메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손 내려주시고 귀염둥이들 마지막 부분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18페이지, 19페이지 마지막 부분 설명하는데 3분. 네, 참. 그 다음에 여기 펼쳐놓고 잠깐만 형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만 공부하면 돼요. 인공지능의 종류가 있는데 그 인공지능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하나 공부하면 되고, 두 번째로 인공지능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얘네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무슨 리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추천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진짜 맞는 정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두 가지만 딱 공부하고 뒤에 문제 풀고 끝내드릴 거니까 어디로 넘어가 보시냐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인공지능의 종류에다가 살짝만 밑줄, 굳이 나온다면 여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1번은 인간의 지시에다가 살짝만 동그라미. 그러니까 인간이 명령을 내려야지만 따르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약한 인공지능. 네, 약한 인공지능. 근데 우리 두 번째는 조금 더 발달했어요. 인간과 동등한 수준에다가 밑줄. 얘네들을 무슨 인공지능이라고 하냐면 강한 인공지능. 그 다음에 우리 3번에 인간의 능력을 초월에다가 살짝만 밑줄. 이런 것들을 슈퍼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네, 가르치면서도 민망한 주제. 그래서 이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고, 네, 학교에서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약한, 강한, 슈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까 체크해두시고, 그 다음에 어디 쪽으로 가보시냐면 여기다가 밑줄을 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6분 정도 가만히 있는 건 괜찮잖아요. 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뒤쪽 가보시면 여기가 또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인 쟁점에다가 밑줄.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책임성 문제인데 여기다가 살짝 밑줄 칠게요. 책임 소재 문제를 유발에다가 밑줄. 왜냐면 인공지능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따랐다가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따질 사람이 없죠. 누구에게 책임져야 돼?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투명성 문제인데 여기다가 밑줄 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으킨 해악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작동 과정과 근거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쭉 밑줄. 그래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어떤 선택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거, 이게 투명성 문제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편향성 문제인데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정보가 여기다가 밑줄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할 때 편향성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편향된 데이터는 차별이나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여기도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밑줄 친 부분들만 좀 확인하면 되니까 어디로 넘어가 보시냐면 뒤쪽에 개념 확인 문제만 풀고 해설하고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있는 내용들 천천히 좀 풀어보십시오. 네, 여기 풀고 해설하고 끝.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올 때, 직보 때 올 때 개새끼 프린트에서 여러분들 기출선지는 무조건 풀어와야 돼요. 오케이? 여기 뒤쪽에 기출선지는 무조건 풀어와야 됩니다. 푸는 시간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풀어보십시오. 님, 분. 미안합니다. 인공지능의 분류. 네, 분류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2분. 네, 중간고사 딱 끝나면 윤리가 제일 어렵다란 말이 나올 겁니다. 네. 왜 선택자 수가 1위일까? 이해가 안 됨. 지리가 쉬운데. 지리는 그냥 외우면 되는. 네. 아, 윤리는 외워도 안 되는. 네. 마지막 1분. 네, 다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30초. 아이고, 오셨구만. 귀염둥이들 잠깐 형 좀 볼게요. 여기 해설하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형 좀 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6주 동안 수업 듣느라고 좀 고생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건 다른 학교는 시험 범위가 2단원까지 끊겨서 5, 6주차 때는 좀 심화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 반타작 딱 들어가니까 일단 오늘에서야 가까스로 진도 끝냈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개새끼 그 기출선지 모음 꼭 풀어오시고, 직보 때 제가 모의고사 4세트나 만드니까 그 정도 풀어내면 학교 성적 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귀염둥이들 이제 6주차 수업하고 직보 끝나면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뭐 저랑 계속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마 시간표도 막 조정되고 하잖아요, 기말 되면. 그래도 여러분들 제 번호 다 알고 있죠? 수강을 하건 수강을 하지 않건 모르고 애매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6주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마지막 거 이거 맞추고 나서 직보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온! 호로롱! 네, 우리 여기에 약, 강, 슈 이런 허접 같은 문제가 나와 있는데 빠르게 하겠습니다. 1번 무슨 입니까? 약. 2번은 인간 수저 강. 그 다음에 3번은 약. 그 다음에 4번은 슈. 5번은 슈. 그 다음에 6번은 약. 오케이? 괜찮죠? 네, 풀기도 민망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쭉 씌워놨고, 그 다음에 우리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인간이 설계한 역할만을 수행한다. 어디로 가야 돼요? 뭐야? 인간이 설계한 역할만을 수행한다. 도구성이니까 the. 그 다음에 우리 2번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the. 그 다음에 3번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A. 그 다음에 4번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B. 그 다음에 5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A로 가줘야죠. 오케이? 괜찮죠?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귀염둥이들 뒤쪽에 여기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긴 좀 천천히 풀겠습니다. 어디다가 밑줄 치냐면 편향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에다가 밑줄. 이건 책임성 문제가 아니죠. 무슨 성 문제입니까? 편향성 문제죠. 아이고 잘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성 문제의 사례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가 누구의 책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다가 밑줄. 정확히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좀 어렵습니다. 책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는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에 따른 책임과 보상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마련에다가 동그라미. 사용자가 마련하는 게 아니죠. 누가 마련해야 됩니까? 생산자가 마련해야죠. 오케이? 이런 것들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 사용자에다가 X, 생산자가 마련하는 겁니다. X. 그 다음에 책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자는 윤리적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무난히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5번에 책임 소재에다가 동그라미. 이건 투명성 문제가 아니라 무슨 성 문제예요? 이거 잘합니다. 책임성 문제죠. 투명성 문제 틀렸습니다. X. 괜찮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투명성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초래하여 인공지능을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난히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을 거치면서 알고리즘의 개발자도 설명할 수 없는 공백, 설명할 수 없는 공백에다가 밑줄. 이걸 블랙박스 문제라고 해요. 인공지능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거. 용어 하나만 체크해 두시고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8번에 편향성 문제는 여기다가 밑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발생에다가 밑줄. 이건 편향성이 아니라 무슨 성이에요? 투명성이죠. 오케이? 인공지능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편향성이 아니라 투명성입니다. X. 그 다음에 편향성 문제의 사례로 특정 성별의 이미지만에다가 밑줄. 정확히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입니다.
그다음에 뭐 10번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무난히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입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맞춤형 정보만 제공하는 인공지능 때문에 그릇된 가치관이 굳어질 수 있다. 뭐 정확히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 인스타에 돋보기 눌러보면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를 전적으로 신뢰? 아니요. 비판하고 의심해야 돼요. 전적에다가 X.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원칙에 따라 인공지능 개발자는 여기다가 밑줄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인공지능 이걸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안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4번에 기술의 한목적성 원칙에다가 밑줄 기술의 한목적성이 그 기술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은 오히려 인류의 번영을 위한 도구 여기랑 연결돼야 됩니다. X가 되죠. 근데 15번에 사회의 공공선 원칙에다가 밑줄 인류의 보편적 복지 15번은 오히려 반대로 됐어요. 14, 15번이 반대로 됐습니다. 오케이? X가 되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만 남아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퇴근하십시오. 고생했습니다.